네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미국 세법의 섹션 899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네. 이게 1000페이지나 되는 세출입법안의 일부인데 이게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서 혹시 무역 갈등이 자본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섹션 899의 핵심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 기업들한테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금 제도를 가진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 국가들. 그 국가 투자자들한테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불공정 외국 세금 제재 뭐 이런 이름으로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사실 단순한 세법 개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시장 자체를 뭐랄까 하나의 좀 무기처럼 쓰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 자본시장을 무기로요.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도이치뱅크 분석가는 이걸 자본시장의 무기화를 법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더라고요. 지정학적 도구로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와, 무기화라니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아, 네. 그 대상 국가로 지정된 곳의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얻는 소득, 예를 들면 이자나 배당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수동적 소득. 그렇죠. 그런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첫 해에는 5%포인트를 더하고 이걸 매년 5%포인트씩 올리는 거예요. 매년이요? 네. 그래서 최대 20%포인트까지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기존에 내던 연방세율에다가 이걸 더 얻는 거죠. 아니 근데 매년 5%씩 올려서 최대 20%까지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럼 그 영향받는 투자자들은 뭐 특정 기관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더 넓은가요? 이게 영향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뭐 국고펀드나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까지요. 와. 네, 자료를 보면 특히 이제 캐나다나 영국, 프랑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언급되는데 아마 이 나라들이 도입했던 그 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DST. 네네. 네, 그리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 관련 조항들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다. 미국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당연히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 바클레이지 분석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유럽 투자자들만 해도 미국 주식에 2천억 달러 넘게 투자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규모가 상당하죠. 근데 이런 식의 좀 보복성 세금이 현실화되면 외국 자본 유입이 확 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투자회사협회, ICI 같은 기관에서는 이게 결국 미국 경제 전반 또 미국 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자본 유입을 막는 것 말고 또 다른 조치도 있나요, 이 법안에? 아,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어렵게 하는 것 외에도요. 이미 미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 본사 같은 곳으로 쉽게 빼내가지 못하게 막는 조항도 같이 들어있어요. 아, 이익 이전 제한이군요. 네, 슈퍼베이트라고 부르던데 강화된 기반 침식 방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회사가 해외 관계사로 이익을 넘길 때 세금을 더 매겨서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좀 막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좀 규제하고 나가는 돈도 잡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양방향으로 좀. 네. 그럼 이 법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이제 상원 표결이 남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또 변수가 있는 게 특정 주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로비를 꽤 할 수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지 또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섹션 899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특정 국가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넘어서 국제 자본 흐름이나 어떤 지정학적 관계까지도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법안으로 보입니다. 네, 파급력이 클 수 있죠. 그래서 당신께서도 이 변화의 흐름을 좀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게 글로벌 투자 환경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자산 관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앞으로 이 세금 정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지정학적인 압박 수단으로 더 자주 쓰이게 된다면요. 과연 미래의 글로벌 경제 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게 어쩌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더 큰 장벽을 만들고 뭐랄까 글로벌 자본 시장이 좀 더 분절화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